오늘도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질문 받을 거고요. 질문 받을 거고, 그다음에 마인드맵을 어떻게 다양하게 쓰는지,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쓰는 방법들, 그런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팁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특강을 준비를 하는데 사례가 되게 많이 되게 필요했었어요. 제가 마인드맵 강의하기 전에 이거 강의했었거든요. 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이 한 것 중에. 디스크 뭔지 아시죠? 이게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 분석이 아니라 성향, 행동 성향.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구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처럼 이제 영업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얘는 약간 목표가 이렇게 삶에 되게 중요한 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여행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팩트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나 이런 게 전달이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아맞혀야. 그러니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할 것 같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필요했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면 이 성향의 확률이 커요. 이 성향의 확률이 커요. 이걸 이제 전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도전 그때 한창 이렇게 가장 인기 많았던 이 드라마를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을 보고 제가 이제 사람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였죠. 그 사람의 행동,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A가 B한테 하는 행동, 이 행동, 그렇죠? 그리고 B의 이 반응, 이걸 보고도 사람의 성향, 이럴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자꾸 때려. B는 징징대.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를 제가 마인드맵으로 쓰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이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말투였어요. 말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행동 안에 참 그것도 들어가요. 표정. 잘 웃는 사람, 잘 우는 사람, 또는 이제 반응해 보면 잘 삐지는 사람. 그리고 말투 중에서도 야라고 부르는 사람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겠어요? 약간 지시적인 성향, 상당히 권위적인 성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누구누구 야라고 부르는 사람 있죠. 이름. 이 사람들은 확실히 친근함에 대한 게 되게 강도가 높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함께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커요? 사람을 좋아하는. 그쵸? 근데 빨리 해. 당장, 우리가 나중에, 미래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목표나 꿈이 중요한 사람일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드라마를 보고, 그렇죠? 드라마를 보고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단어를 갖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인지,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현재가 되게 버거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향을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인드맵이라는 건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마인드맵에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를 계속 공부해가는 어떤 습관들을,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준비도 해볼 수 있고 자료로 구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텔 델루나 예를 들면 저도 그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진과 그 누구지? 아이유? 그 친구 성향이 되게 달라요. 하는 행동, 그쵸? 또는 하는 말투, 또는 표정, 아니면 회상하는 장면들 아이유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회상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되게 과거에 뭔가가 중요한 점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캐치를 하시면서 연관성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이러한 행동 패턴을 많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가지를 칠 수 있겠죠. 그쵸? 목표와 관련된 사람의 행동과 반응과 말투,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과 반응과 말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서비스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영업직에 계신 분들 이렇게 TV 보면서 이런 거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 보시는 거 되게 좋은 팁이에요. 좋은 팁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최 선생님께서 마인드메이커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약간 엄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엄마가 응급실 계신 동안에 여기 이렇게 뒷면에 이면지에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때 상황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근데 내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지금 상황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뭘 작성하셨냐면 중간에 이제 엄마라고 마더리라고 작성을 하시고 병원 가지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나 가지치기 하고 마음 가지치기 하고 기도 가지치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응급실, 신경과, 신경내과 이렇게 작성하고 이게 되게 아까 제가 딱 읽자마자 조금 마음이 찡했는데 내 마음을요 뭐 하는 거냐면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어 사실은 응급실이라는 곳에 있는 게 그치? 저도 5월 달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외국에 계셨어요. 근데 엄마가 하필이면 어디 계셨냐면 외국에 스리랑카에 계셨어요. 그 스리랑카에서는 종교 분쟁으로 모든 교통을 다 막아놓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갇힌 상황. 근데 할머니는 돌아가시려고 해요. 저희 엄마는 한 차례 할아버지를 조금 이제 너무 힘들게 보내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었거든요. 그걸 딸이 제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양쪽 상황이 다 불안했어요. 근데 다행히 할머니께서 이제 가까운 분당서울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대신에 딸 대신에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있었었는데 그때 제 마음도 막 뭔가 이렇게 막 복잡했겠죠. 엄마에 대해서 복잡한 게 있었을 것이고 할머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복잡했던 내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적어보신 거예요. 책임감, 엄마에 대한 책임감, 엄마에 대한 억울함, 그쵸? 엄마에 대한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근데 마음이 어때요? 결국에는 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안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감정을 이렇게 쭉 나열해보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세하게 들어보지 못해요. 이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현 상황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에 상황이 버거워. 우리 집이 일이 많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도대체 집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나열해보는 거예요. 나열. 이때는 마인드맵을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요. 알아채는 게 목적이죠. 알아챔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막 마인드맵 가지치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요 마인드맵이 너무 중요했던 이유가 시각화였기 때문이에요. 시각화 눈으로 본다는 거. 생각이라는 건 어때요? 생각이라는 건 흘러가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나타나면요 얘는요 옆으로 밀려가요. 그쵸? 옆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요 뭔가 시각화 작성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흘러간 생각까지도 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쫙 나열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는 마인드맵으로 제 마음을 알아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이제 20대 때부터 많이 힘들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채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어떻게 다독여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나열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분류가 돼요. 나열이 되고 분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분류가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나열이 쭉 되고 나면 내가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작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훈련을 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컸는지 아세요? 김영환 교수님. 제가 우울증이 심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소희야 감사일기 써. 감사일기 써. 너 마인드맵 뭐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왜 그걸 안 써?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써요? 그냥 나열해. 너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나열을 해. 가만히 봐. 그때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갇혀 있었겠죠.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남편. 기어다니는 첫째. 뱃속의 둘째. 이게 단 거예요. 그 사람들 나열해. 나열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거 작성해. 그리고 분류해봐. 얼마나 고마운 게 많은지. 네가 막 지금 화가 났고 억울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억울한 그 감정은 너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가 지금 마음에 병이 있어서고 사실은 작성을 하다 보면
작성을 하다 보면 훨씬 감사한 마음이 크고 많을 수 있어. 그거 분류해봐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맵스쿨 있죠. 1월 달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치유쌤 없을 때였잖아요. 왜 힘들었냐면 아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모든 유명하신 분들, 저자분들 모아서 제가 맵스쿨형을 만들어 놨는데 1월달 1월달 넷째 주에 이재덕 강사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몇 명 모였는 줄 아세요? 3명. 맵스쿨이 뭔지도 몰라. 취지도 뭔지 몰라. 홍보도 혼자 하다 보니 버거워. 3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곽동근 대표님이랑 김영환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떡해요 해서 막 울었겠죠. 근데 교수님이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희야, 너가 맵스쿨 왜 하는지 써봐. 너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에서 목적이 뭐였어요, 맵스쿨? 도와주려고. 정말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한 학생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나는 그 일을 한 거야. 이미 내 목표랑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뭔가 하는 그 맵스쿨에 대한 취지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금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이 맵스쿨의 되게 중요한 부분과는 상관이 없네. 내 마음만 추스리면 되네. 나열이 되니까 뭐가 돼요?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 교수님께서 분류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류해.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네가 할 수 없는 걸 갖고 마음 아파하고 있어. 너가 예를 들면 100명에게 전달을 했는데 3명이 와? 너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목표 나열에 부합하는 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너 지금 그러면 이틀 동안 남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더 열심히 홍보해보는 거야. 그래! 그 열심히 해. 30명 목표로 가는데 3명이 와도 괜찮은 거야.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래, 그러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자. 자, 홍보 어디다 할 수 있어? 홍보 어디다 하는지 한번 적어보고, 좀 도움 요청 누구한테 있을 수 있어? 도움 요청해보고. 그래서 그때도 곽동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곽동 소장님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이틀 뒤에 30명 채워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뭔가 일에서 막 뭔가 꼬여.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왜 이렇게 요즘에 일이 꼬이지?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꼬이는 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현 상황에 대한 것을 직시하지 못했을 때, 막 내 마음이 엉켜있고, 내 생각이 엉켜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나열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때? 엄마가 지금 누워 계시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때? 나열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도 측은했는데, 나도 측은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좀 정돈해야겠다. 내가 조금 강해져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약하면, 우리 엄마는. 그럼 조금 더 내가 내 마음을 안는 거에, 안아주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산후우울증 때 이제 이런 거 알아채기 위해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때 쭉 쓰고 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겠네? 그럼 나를 위한 선택에 집중, 선택. 그쵸? 막 쓰고 나니까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힘든 부분, 내가 힘든 부분. 근데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해져요. 마인드맵을 하면. 그쵸? 그래서 가지치기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가지치기는요, 내가 10장을 그려보고 100장을 그려봐야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지금 우리 최 사장님처럼 이렇게. 그리고 아까 사업 때문에 쓰신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요, 많이 써보셔야 돼요. 왜냐면 많이 써보면 가지치기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가지치기는요, 이거예요, 이거. 나열, 분류, 선택.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마인드맵 할 때? 상위 가지와 하위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면 그 어떤 마인드맵도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마인드맵을 많이 해보면 어때요? 그 상위 가지, 하위 가지 물론 중요하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구나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제가 상위 가지, 하위 가지 나누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인드맵에서 그게 기본이니까. 기본 규칙이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상위 가지, 하위 가지 좀 바뀌면 어때요? 바뀌면 어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채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나열, 그쵸?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한 나열 진행을 해보시고 더 나아가시면 저는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좀 지인분들이랑 많이 싸우실 일이 있나요? 나중에 이제 내 마음을 알아채는 게 잘 되면 이제 나와 상대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도 마인드맵을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을 갖고 대립을 했죠.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예를 들면 내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었었을까? 남편의 성향을 웬만큼 알잖아요, 제가. 말이 없는 것도 알고, 그쵸? 표현 못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감정보다는 팩트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표현을 안 했고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겠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팩트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길 바라고 있겠지? 라고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첫째 성향과 둘째 성향이 달라요. 의자에 앉아서 붙어서 책상 공부하는 것도 달라요. 그럼 아이의 장점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얘 장점은 어떻지? 얘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떤지를 써보고 나면 아까 내가 아이에게 막 소리 지르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반성이 돼요. 왜? 얘와 내 성향이 다른 게 너무 보이고 얘와 나의 성향이 다른 게 너무 보이고 근데 얘랑도 또 달라. 근데 나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똑같이 앞에 세워놓고 똑같이 혼을 냈고 똑같은 걸 바라고 있더라는 거죠. 누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앉아있어?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쵸? 얘는 집중력이 짧아. 근데 깊어요. 얘는 집중력이 많이 깊진 않아도 길어요. 그리고 말을 잘 들어. 이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눠 써봐야 내가 점검되는 거예요. 내 행동도 점검이 되고 내 어떤 판단도 점검이 되고 그쵸?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자꾸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피드백, 제가 마인드맵 하면서 피드백을 참 많이 해요. 왜냐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씀으로 인해서 피드백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요, 마인드맵을 예쁘게 적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피드백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피드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쓰면서 되는 거예요. 쓰면서. 그래서 제가 2019년 신년 계획을 세웠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2019년 신년 계획 한 장만 딱 써서 이렇게 다이어리 앞장에 갖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내가 지금 2019년을 잘 보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고 대신에 뭐 해요?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썼던 거, 두 번째 썼던 거, 1월에 썼던 거, 2월에 썼던 거, 한동안 안 하다가 7월에 썼어. 보니까 웬걸? 1월에 쓴 거, 2월에 쓴 거 어때요? 우리 보통 무의미해. 써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마인드맵은요, 보관용, 뭐 하는 용? 나중에 피드백해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이 되는 거고, 스스로 다시 재작성하는 건 뭐예요? 7월 달에 또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8월이죠? 2019년 신년 계획을 또 세워보세요. 8, 9, 10, 11, 12, 5달 남았죠? 5달 동안 1월 달에 썼던 다이어트 안 됐어요? 8월부터 5개월 동안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머 내가 1월부터 7월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라는 피드백이 플러스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절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2019년 처음에 1월 달에 작성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목표 내가 게을러서 안 했죠. 내 스스로가 피드백했죠. 어머 내가 되게 안일했어 라고 느꼈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똑같이 작성하실 거라면 더 절실해져야 돼요. 쓰면서 뭘 느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반성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거 반성만 하면 뭐예요? 다시 제 계획을 절실하게 짜셔야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제가 그래서 마인드맵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론 김영환 교수님도 저한테 꾸짖음도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류라든지 선택하는 것에 기준점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제가 마인드맵을 적지 않았으면 안 들렸을 거예요. 왜?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 상황, 내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죠. 그쵸? 그런데 내 감정, 내 상황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은요, 그 피드백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아니잖아. 교수님 지금 나처럼 안 힘들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인드맵을 자꾸 쓴 거예요.
자꾸 썼더니 내 상황도 바로 보이고 내 감정도 바로 보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도 바로 보이고 이 피드백 마인드맵으로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것도 훈련을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자꾸 일기 쓰게끔 일기를 쓰는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 목적. 일기 왜 써요?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반성하고 오늘 반성했거나 또는 오늘 내가 스스로가 뿌듯한 일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내일을 계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습관이 잘 되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피드백? 이거 하는 거예요. 아이의 시야에서는 그게 하루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점차 성장하면서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고3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해야지. 제가 지금 그저께 하나의 사례를 든 게 뭐냐면 용인외고가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대원외고, 용인외고 괜찮다고 하는데 고3 아이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조카래요. 그래서 왜 힘들어하냐라고 했더니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진학하자마자 선생님이 너 이 점수로는 의대를 못 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계속 수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좀 있으면 수능이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이 정해져야 되는데 성적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숙모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수시를 지금 내려놓고 우리 수능을 한번 봐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더래요. 나 이때까지 수시를 그렇게 준비한 건데 열심히 했는데 나 수능 칠 거였으면 이때까지 수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이의 관점은 뭐예요? 그냥 내가 이미 해왔던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내 꿈인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피드백을 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분류도 작성해보고 나중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만 더 일찍 마인드맵이라는 걸 배웠다면 내 현 상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 본 다음에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그런데 마인드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미 지나간 그 시간들, 그 노력들이 너무 아까워서 수능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지금 막 원망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거밖에 안 했지?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왔을 텐데 나 왜 이것밖에 못했지? 계속 뭔가 불만, 선생님에 대한 불신, 승모하는 얘기도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죠. 왜요? 내 스스로가 이 피드백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피드백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이라는 이 도구 자체가요, 여러분들께 모든 것에 대한 아웃풋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웃풋 어디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내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일기처럼 작성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미래를 준비할 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아웃풋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좋아진 거죠. 실행력. 저는 실행력 없던 사람이에요. 제 예전의 모습은. 예전에 10년 전의 모습은요, 저도 겁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학벌이 좋기를 했어요. 제가 인맥이 좋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집안이 빵빵해서 돈이 많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마인드맵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요, 이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내가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나는 꿈이 있는데, 제가 무슨 꿈이 있다 그랬어요? 시간당 300만 원 버는 강사 되는 게 꿈인데 내가 지금 이미 지나간, 왜 우리 집은 IMF 때 무너졌지? 나는 왜 대학원을 못 갔지? 나는 왜 미래를 낳아놓고서는 그걸 살리지 못했지? 이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뭐가 있지라는 걸 작성을 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실행력이라는 게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기라는 거 말고 또 아웃풋 뭐가 있었어요? 저는 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고 뭐를 해요? 정리를 해요. 정리. 이거 책 정리하려고 마인드맵 알려달래요. 강사님 독서 마인드맵 알려주세요. 독서 마인드맵 왜 하려고 하세요? 정리하려고요. 마인드맵 정리하실 거면, 마인드맵으로 책 정리하실 거면 전 차라리 쓰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한 공간에 그 한 3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정리하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정리하려고 마인드맵을 쓰면은요, 포기하거든요. 왜 포기해요? 난 안 되나 봐. 난 마인드맵이 소질이 없나 봐. 그건 소질이 아니라요, 제가 해도 어려워요. 10년을 마인드맵 쓴 제가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책 정리가 저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책에서 뭘 꺼집어낼 건데?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의. 그럼 강의의 소스, 강의의 사례, 그쵸? 여기에 좋은 문구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써보고, 내가 나중에 내 책을 쓸 때 활용도 해보고, 그거를 나눠갖고 막 썼던 거예요, 저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었어요, 저는. 디스크 책, 요만한 얇은 책 가지고서는 강의를 만들었고요. 병원 서비스 책을 갖고 병원 서비스 강의를 만들었어요. 자기계발서 책을 갖고 자기계발 강의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마인드 강의하기 전에 무슨 강의 있어요? 셀프 리더십.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책 있잖아요. 뭐 실행이 답이다. 뭐 이런 책들. 그쵸? 하버드 스타일. 제가 다 사례로 쓴 책들이에요. 그리고 강경 대표님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이 책 다 제가 뭐 한 거예요? 강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오소희 강사의 특강은 김용환 교수님 반, 강경 교수님 반 얘기가 있다 그랬어. 왜요? 강의 듣고 아웃풋 했거든요. 강의 듣고 아웃풋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가 들렸죠. 근데 나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그 소리에 대해서. 왜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강의 듣고 나는 아웃풋 했거든. 책을 읽고 아웃풋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들어도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거니까. 내가 바라던 바로 된 거잖아요. 난 그 강의 듣고 아웃풋 한 거니까 그 두 교수님이 짬뽕 됐어. 얘기 듣는 게 맞는 거고. 사람들이 느꼈구나. 강의 듣고 아웃풋한 거.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제 자기계발서를 미친 듯이 읽고 그걸 강의를 만들었구나. 느꼈으니까 됐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붙는 줄 아세요? 뭐가 붙어요? 내 사례. 내 사례가 붙는 거예요. 내 사례. 김영환 교수님, 강경 대표님 50% 갖고 딱 그 강의였는데 김영환 교수님이 30%, 강경 대표님 40%가 딱 줄고 20%, 10%가 내 사례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내 사례. 그래서 오소희 강사만의 강의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있지 않나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제가 지금 6살, 5살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손가락 빠질 일밖에 없었어요. 저희 지금 딸이 6살인데 제가 바인더로 애기들 성장 배경 블로그에 썼던 거 다 출력하고 아기들 사진 다 출력해서 바인더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수아, 진우 써있어 뽑아서 봐요. 근데 이제 누워가지고 막 인형 보고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거 보면 우리 수아가 가끔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얘가 막 울면서 수아 이렇게 작아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그 애기 때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럴 때가 있죠. 우유병만 빨고 있을 때가. 그러다가 어때요? 기어다니기 시작해. 기어다니다가 어때요? 뭔가 붙잡고 서기 시작해. 그랬다가 걷고, 그랬다 뛰죠. 이 성장 배경이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마인드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럼 뭐부터 하는 거예요? 흉내도 내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따라도 그려보고 되든 안 되든 내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어떻게 해서 책에서 아웃풋을 내볼까? 누가 마인드맵을 한 책을 가지고 완벽하게 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 한 책에서 하나만 아웃풋을 써서 내도 돼요. 그리고 아웃풋을 이 책에서 어떤 거를 끄집어내고 싶은지를 막 썼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성공해도 돼요. 이해되세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내가 1, 2, 3, 4를 한번 해보겠다고 썼어. 근데 내가 시간도 없어. 그쵸? 실행력도 아직 부족해. 하나만 한 거야, 하나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오케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아웃풋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모든 거에 아웃풋이 완벽해야 되면 저 여기 독서 모임 와서 요즘에 지금 뭐 안 하고 가요? 소모임만 하고? 독서 모임 안 하고 가죠? 그럼 그거는 뭔데? 내가 계속요 가운데 중간에 작성해 있었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저 이 소모임 하는 이유 뭐예요? 마인드맵 소모임 여기 연합나비에서 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거 어디서 해요? 몇 시에 가면 돼요? 물어보거든요. 저 이 소모임이요? 김영환 교수님께 은혜 갖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강의에 2019년 키워드가 뭐라 나는? 은혜다. 은혜다. 독서 모임을 참석을 하면 내가 성장하는 거겠지만 소모임을 하는 이유 아침에 9시에 와서 저요 사람들이 이 독서 모임에 많이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게 교수님께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이 소모임만 하고 가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독서 모임 안 하고 가도.
근데 뭐 사람들이 이 핵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면 본질에 대해서 내가 자꾸 까먹으면 도망가는 것 같고 그쵸? 나는 내 개발은 안 하고 소모임만 억지로 끌어가는 것 같고 그럼 어때요? 자괴감이라는 게 들고 자격지심이라는 게 들고 자신감이 낮아지겠죠. 그쵸? 이게 자기 관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웃풋을 알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목적성을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사실 자신감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는 거 예방할 수 있겠죠. 그쵸? 마인드맵을 자꾸 그런 쪽으로 썼던 거예요. 저는 아웃풋 그쵸? 근데 이 소모임에 있어서 저는 아웃풋이 뭐가 없었어요? 나를 알리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 안 해도 내가 내비두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소모임의 아웃풋의 조건에 김영환 교수님에 대한 은혜도 있는데 나를 알리는 것도 있었다 목적이 그 여러분들은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자꾸 블로그 안 한다고 닥달했을 거거든. 이해되시죠? 이 아웃풋에 대한 내 목적성이 정확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마인드맵 소모임 이번에 우리가 5주 동안 진행을 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제가 오늘 몇 분 오시는지를 썼죠. 근데 오늘 한 분 빼고 다 오셨어요. 그쵸? 내가 마인드맵이라는 소모임을 왜 오는지를 5개라도 적어놨더라면 5주 동안 물론 100% 참석이 힘들 수 있어요.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쵸?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절실함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뭐예요? 나를 잡아주는 내 자기 관리에 대한 핵심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인드맵 다들 좋다고 하니까 신청했어. 내 스스로가 이 마인드맵을 갖고 뭘 아웃풋을 할지를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요. 그때 잠이 나를 붙잡을 때 또는 애들이 나를 붙잡을 때 우리 뭐예요? 흔들려요. 맞아요. 제가 이 마인드맵이라는 거 갖고 자기관리라는 걸 했어요. 그쵸? 이걸 가지고 저 나름대로 성장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그쵸? 저는 이 마인드맵이 자기관리를 왜 해줬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풋. 전 항상 그거에 집중했어요. 저는 강의를 하는 것에 이유가 많았죠. 강의 왜 했어요? 저 돈 벌어야 됐어요. 미래 준비했어야 됐어요. 저는 우리 가족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1시간을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한 달을 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자유가 제 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일하라고 할 때 일하고 쉬라고 할 때 쉬는 사람 저는 싫었어요. 그쵸? 저는 그리고 명예욕이 되게 강해요. 이거 교회인데 전봐도 이게 맨날 나와요. 명예욕이. 근데 이 명예욕에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고마워요 얘기해주는 거 그거 되게 좋아요. 그게 명예욕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유명세를 타고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긴 좋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 누군가를 내가 도움을 주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해요. 이거를 내가 이 아웃풋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힘든 상황이 있어도 견뎌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28살 나이 어릴 때 강사를 시작했어요. 이때 지금은 28살 강사가 많아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시작하는 이때는요. 다 40세 이후만 강사가 있었어요. 그치.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강사 바닥에서 제가 견뎌냈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굳은 살이 배기던데요, 점점. 처음에는 돌 하나 띡 던지면 맞고서 막 울어요. 근데 나중에 한 5개 맞아. 조금 아파. 그리고 5개를 세. 니네 다 죽었어 이제. 5개 니네 죽었어. 세. 근데 나중에 10개를 맞아. 셀 수가 없어. 누가 나한테 던졌는지 몰라. 근데 그때쯤은 맷집이 생기던데요. 아 던질 사람 던져. 아 니네가 나 좋아하는구나. 또는 니네가 나를 경계할 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니네가 나를 경계하는구나. 맷집이 생기던데요. 이제는 그 누가 나를 싫어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혼자 길을 가요 그냥 저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도 그냥 혼자 가요. 내가 선택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디서 생겼어요? 여기서 버티는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생겼어요 저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엄마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버티실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내가 꾸준히 나를 준비하실 거고 어떻게 내가 한 약속을 지켜내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가 스스로가 이 아웃풋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절실함과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가시지 않으면요 안 변해요.
5주 동안 진행했어요. 저는 이제 여름이 좀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또 올해 이제 한 번 더 제가 소모임을 할 거거든요. 또 진행을 하겠죠. 절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 두 가지가 없는 분들이 오셔도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인드맵이라는 이 도구 자체가 정말 안 꼼꼼하고, 안 성실하고, 그쵸? 그리고 조건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그랬던 저를 이렇게 성장시킨 도구예요. 이거를 한 명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저는 소모임도 하는 거고 과정도 연 거고 온라인까지 연 거거든요. 그쵸? 물론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온라인 왜 열었어요? 내가 강의 시간 좀 자유롭게 쓰려고. 낮에. 그쵸? 돈 주려고. 누구? 지방에 계신 분들. 내가 지방까지 강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왜? 지방에 가시면 왜 시간이 없어요? 난 아이 키우잖아요. 아이 옆에 있어줘야지 내가. 지금 주말에도 지금 소모임 한다고 일요일날 나와 있고 토요일날 맨날 과정 열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랑 못 놀아 주거든. 아이랑 있어야죠. 미래 준비해야지. 내가 뭔가 하고 있는지 저 어디다 남기고 있어요 계속? 블로그에서 차곡차곡 남기잖아요. 제가 기업 강의 안 해요 지금. 왜요? 왜? 돈은 필요한 건 맞잖아요. 우리에게 돈은 안 필요한 순간은 없어요. 근데 기업 강의 안 해요. 왜요? 이 모든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얘를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아웃풋에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 꿈에 대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따라와요, 주변이 나한테. 내 상황에 맞게끔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업 강의 안 한다고 하고 대신에 기업에 얘기했겠죠. 죄송한데 제가 강의 스케줄이 이때 다 차 있어서요. 그랬더니 그럼 그 다음 달에는요? 그럼 그 다음 기업에 다음 기수에는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제 페이를 높여주세요. 어떻게든 오게 하려고. 이해되세요? 네.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명예를 쫓아보겠다고 막 명예 있는 분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아웃풋이 나가게끔 나는 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작성해놨던 그 내 기준, 내 관리. 내가 뭐 했어요? 계획 세워놨잖아요. 내 몸값 높이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과정 개발. 날 알리려고. 그쵸? 날 알리려고 뭐 하는 거?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하는 거고, 소모임 하는 거고, 이 안에서 팬도 생기는 거고, 이 안에서 성장도 내가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맵스쿨 요즘에 진행하면서 제가 수요일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장해요. 왜? 1월달에 울었잖아. 3명 모아놓고 울었잖아. 이제는 눈 감고 모아도 30명이 모이던데요. 그럼 나는 특강 강사인데 내가 30명쯤은 이제는 손쉽게 모을 수 있다는 거에 뭐가 생긴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저요 2019년 맵스쿨하고 끝내려 했거든요. 2020년 벌써 강사 섭외해요. 1월달 강사 누군지 아세요? 여행작가 오재철. 이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장해요. 왜? 그거는요 이거를 내가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이거 맵스쿨을 힘들어도 포기 않고 하는 내 아웃풋을 지켜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내 성장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인드맵 어떤 아웃풋 위해서 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미션이에요. 마지막 숙제예요. 적어보셔야 돼요. 마인드맵으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업하는 선생님은 매출을 올리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하는 사업자를 늘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같이 만나는 사업자들에게 내 얘기 뭐 해줄 건데 키워드도 적어보고 만나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영업하려고 하는 24살짜리 남자애가 영업을 하려고 보니까 내 친구들이 다 너무 어린 거예요. 뭐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누나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하더래. 너 내 누나, 우리 누나한테 언제부터 관심 있었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누나를 소개받고 엄마를 소개받고 해서 원래 400명이 전화번호에 모여 있었는데 다 어린 친구들. 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친구들. 성과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780명이 됐더래요, 전화번호에. 380명이 다 누구? 누나들, 주부, 엄마들. 내 소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올리실 건데요? 그럼 전화번호고 내가 800명 될 때까지 뭘 할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사장님 되기 때문에 우리 치윤쌤도. 그래서 블로그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강의 열심히 하는 거고, 심지어 이 맵스쿨에 본인 자리까지 양보하셨어. 한 명 더 듣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의 마음이 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묵묵히 본인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쓰시죠? 재수강인데.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웃풋이 정확하면요. 이렇게 행동이 나와요.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절실하거든요. 절실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회가 또 주어지잖아요.
기회와 상황은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내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맞춰서 따라와요. 제가 그걸 10년 동안 느껴왔어요. 느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쓰지?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거 따라하세요. 책 한 권 갖고도 마인드맵은요, 10개, 20개 나올 수 있어요. 왜? 거기서 하나의 단어 갖고도요, 나는요, 막 써낼 수 있거든요. 실행이라는 단어 하나, 또는